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주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북태평양 화산대의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알래스카를 찾아옵니다. 거대한 빙하와 오로라 등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알래스카는 추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겨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춥고 여름은 우리보다 조금 덜 덥습니다. 봄과 가을은 우리보다 조금 더 시원합니다. 앵커리지의 여름 기온은 섭씨 영상 16도에서 24도 정도이며 밤과 새벽에는 섭씨 영상 4도에서 10도로 떨어집니다. 봄은 섭씨 영하 5도에서 영상 15도 정도이고 가을은 섭씨 영하 1도에서 섭씨 영상 13도 정도입니다. 겨울은 섭씨 영하 1도에서 영하 12도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1년을 통하여 온도는 전형적으로 섭씨 영하 11도에서 영상 20도 정도입니다. 드물게 겨울에 섭씨 영하 22도로 떨어지거나 여름에 섭씨 영상 24도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고緯도에 위치하여 가을이 일찍 찾아오고 8월 하순 무렵부터 일조 시간이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갑니다. 앵커리지를 방문하기 위한 연중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는 6월 말에서 8월 초까지입니다. 덴마크 탐험가 비투스 베링은 캄차카 반도와 북태평양을 탐험하다가 1732년에 알래스카를 발견했습니다. 1741년 러시아 정부는 그가 발견한 알래스카를 러시아형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와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해협을 그의 이름을 따서 베링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20여 년 뒤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 정부에 매각하였습니다. 알래스카는 1867년에 미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가 러시아 제국과 맺은 조약에 의하여 미국에 양도되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고작 720만 달러, 오늘날 화폐 가치로는 16억 7천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헥타르당 5센트, 이것은 1제곱킬로미터당 23센트로 그야말로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것도 700만 달러는 러시아 정부의 부채를 탕감하는 조건이었고 현금은 달랑 푼돈 20만 달러만 러시아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상 역사상 최대의 대바겐세일에도 불구하고 거의 탐사되지 않은 땅의 대가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내는 귀한 세금을 왜 헛되이 쓰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스워드가 미쳤다고 했고 이 거래를 스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워드는 북극곰 대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였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총 면적은 171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고 미국의 단일주 중에서 가장 크며 남한의 17배, 한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거대한 땅이었지만 대부분 빙하와 튠드라이기에 회색 바위, 푸른 얼음, 봉우리와 계곡이 첩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만한 곳이 별로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언론은 이 얼음만 가득한 거대한 얼음 괴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아침 식사로 대구 간유를 마시는 5만 명의 에스키모 야만인이 왜 미국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면서 마구 비꼬아댔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알래스카 매입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구입을 위한 예산 지출이 1년 이상 지연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스워드 장관은 오래전부터 알래스카를 눈독들이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가 미국 영토가 되면 미국 땅의 거의 20%나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알래스카를 상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알래스카에서는 선박을 건조하고 공장을 건설했으며 석탄을 채굴하였습니다. 중국산 옷감과 차, 미국 남부에서 필요로 했던 얼음 등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금 매장지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알래스카를 위협하자 러시아로서는 지키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우호적이고 영국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에게 판매하는 것이 러시아로서도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스워드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앤드루 존슨 대통령 행정부 때의 국무장관을 하였습니다. 링컨 바로 전 정부인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행정부 때에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팔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알래스카가 미국의 중요한 땅이 될 것이라고 의회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의 매입은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 매장된 유전은 지구상 매장량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인 것입니다. 구매 후 알래스카에서 채굴한 철의 양만으로도 무려 4천만 달러어치, 현재 시세로 92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10조 8천억 원의 가치에 달하였습니다. 그 외에 금과 구리도 어마어마한 양이 채굴되었습니다. 침엽스림의 목재나 석탄, 광석, 천연가스 등 기타 자원들까지 합친 알래스카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총합을 돈으로 산정하면 수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업으로 수백억 달러, 농어업으로 수억 달러, 제조업과 관광으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1880년대와 90년대에는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을 통해 알래스카 전역에서 수송되는 석유가 알래스카의 가장 풍부한 지하자원입니다. 미국이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는 금, 은, 구리, 석탄, 아연, 모래, 천연가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지하자원 덕분에 미국에서 주민들의 소득이 높은 부유한 주에 속합니다. 또한 미사일과 핵 잠수함 기지 등 주요 군사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의 금전적 가치는 priceless입니다. 즉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입니다. 결국 알래스카를 매입한 것은 대단히 운이 좋은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 매매는 세계사에서 가장 어이없고 코미디 같은 에피소드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북쪽은 북극해이고 남쪽은 태평양과 알래스카만입니다. 동쪽은 캐나다의 유콘 준주이며 서쪽은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시베리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앵커리지, 베어뱅크스, 베로 등 3개의 큰 도시가 있으며 이 중 제일 큰 도시는 인구 40만의 앵커리지입니다. 주 인구 절반 이상이 앵커리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전체의 약 75%의 주민이 미국 태생의 백인이며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알래스카 주에는 원주민들인 인디언과 에스키모족, 아메리카 인디언, 알레우토족, 그리고 소수의 러시아 후손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 종교 그룹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정교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산맥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맥키니 또는 데날리 산이라고 부르는 높이 6,194m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원래는 맥키니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5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청을 받아들여 데날리 산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고상돈 대장이 안타깝게도 등반 중 목숨을 잃은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산의 여름 평균 기온은 영하 섭씨 30.5도,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섭씨 59.7도로
남극점과 비슷한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과 바다, 풍부한 천연자원, 거대한 빙하와 오로라 등 이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멋과 꿈이 있는 자연을 보기 위해 알래스카로 몰려옵니다. 주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가 미국으로 공식 이전된 1867년 10월 18일을 알래스카의 날이라고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월 마지막 월요일을 스워드의 날로 알래스카 매입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래스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구매 외에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절인 1860년대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제시하고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덴마크의 거절로 그린란드 구매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03년에 미국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214만 7천 제곱킬로미터의 루이지애나 영토를 1,5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1,500만 달러 중 1,125만 달러는 프랑스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375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